요번에 이제 과제 낸 것들 중에 조금 어려운 유형들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먼저 영상으로 첨부하는 거니까 좀 막막하다 싶으면은 해설을 이거 영상을 먼저 봐도 되고요. 영상부터 보기 허무하다 하면은 먼저 이제 풀어보고 고민해보고 좀 답답할 때 보는 용도로 쓰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극대극소 관련해서 71번부터 쌤이 97번까지 과제를 냈는데 첫 문제부터 아니 누군가한테는 좀 쉽게 풀릴 수도 있어. 사실 직관이 좀 필요한 유형이라. 근데 이제 그 직관이 안 잡히면 뭐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 하고 좀 잘못된 길에 갈 수 있어가지고 샘플이 영상을 먼저 올려놓는 거예요. 일단은 71번 문제 읽어보면 자연수 n에 대해서 최고차 함계수가 1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3차 함수 fx의 극대값이 뭐 이거라고 하자. 뭐 그러라고 하세요. 자, 근데 가조건 같은 경우는 일단은 n에서 x축이랑 만난다라는 뭐 조건을 먼저 주고 시작하는 거지. 뭐 그렇다고 치고 자, 나 조건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봐봐. x 플러스 n 뒤에 fn이 붙어 있는데 그럼 이 좌변 자체는 얘는 지금 최고차 함계수가 1인 4차 함수가 되는 거죠. 그치? 자, 그리고 이미 이 fx 안에 이러한 인수가 있다는 거는 가조건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거고 물론 뒤에 이제 최고차 함계수가 1인 2차식 이렇게 덧붙겠지만 그쵸? 자, 근데 사실 나조건, 가조건을 연계시키고 난 다음에 얘 있지?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바로 드러나는 구조거든? 이게 조금 필요한 직관이에요, 그래프에서. 자, 잘 봐. 지금 저 좌변은 최고차 함계수가 이제 음수란다. 양수인 4차 함수인데 항상 x축보다 위에 있거나 아니면 접해야 돼. 근데 어쩔 수 없이 지금 x축과 만나는 점이 두 개 보이거든? 쌤이 결론을 한번 그려볼게. 자,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줄게요. 자, 대략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어. 이럴 수밖에. 가지려면은 중근을 가졌어야 돼. 왜요? 저 4차 함수라는 게 x축이랑 만나려면 사실 이렇게 뚫듯이 지나가거나, 그치? 뚫듯이 지나가거나 아니면은 요렇게 중근으로 만나거나 아니면 뭐 3중근이면은 요렇게 내려가긴 해요. 어쨌거나. 자, 근데 항상 x축보다 위에 있거나 접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절대 될 수 없다는 거야. 이런 거 좀 납득할 만하죠. 그럼 가나 조건을 연계시키면은 가능한 개형이 결국에는 이거다. 뭐에? 지금 요거요. 요 4차 함수. 그치? 그럼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이제 식을 세워볼게. 저 fx가 이거를 무조건 가짐으로써 여기에서 중근이 나왔어야 하는 거고 왜냐면은 앞에 얘가 있었잖아요. 그지? 자, 그리고 뒷부분은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3차 함수구나 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고 자, 그럼 문제에서 이 3차 함수 fx의 극대값을 an이라고 하재요. an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극대값을 이제 뭐 숫자로 못 내죠. n이라는 문자가 포함이 돼 있어서. 그럼 어쨌거나 이 상태에서 극대값을 구해볼 거야. 그러면 도함수 또 시작. 미분하시면 앞에 거 미분하면 그냥 1이니까 뒤에 거 지금 고배미분법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하기 앞에 거는 그대로 냅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은 자, 요렇게 된다는 건 우리 A반은 모르는 사람 없을 거라고 믿을게. 그냥 고배 미분법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인수분해 좀 한번 해주면 앞에 거 이거고 뒤에는 이렇게. 자, 그러면 짠. 됐지? 그럼 이 도함수가 x축이랑 어떻게 만나냐? 여기가 n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n 풀마. 그러면은 fx의 극대값은 x가 마이너스 3분의 n인 지점에서 이제 발생하는구나. 자, 따라서 뭐 거의 끝났네요. 따라서 자, 극대값 an은 f 이거다. 자, 라고 보시면 이제 뭐 대입할게요. 요 식에다가 대입해가지고 계산 끝까지 마무리해주면 f-3분의 n은 앞에 거는 3분의 2n이고 뒤에 거는 마이너스 3분의 4n 제곱인 거니까 9분의 16n 제곱 해서 27분의 32n 세제곱. 자, 이 결과가 지금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n의 최소값. 너무 명확하죠? 일부러 세제곱 구조로 줬네. n이 3이어야겠네요. 그지?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는 거. 혹시 좀 속도가 빠르다 싶으면은 배속 자체적으로 조절하시고 이 안 간 부분 다시 돌려보면서 그렇게 시청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영상이 길이가 또 너무 길어지면은 그래가지고 쌤은 이 정도 속도로 얘기할게요. 먼저 풀어봤을 때 맞았으면 잘했고 옆에 있는 72번 문제도 비슷한 논리니까 만약에 못 풀었다면 참고해가지고 옆에 거는 도전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거다. 자, 그리고 이번 과제에서 74번도 좀 난해하다고 느낄 수 있어서 풀이를 좀 미리 올려놓을게. 자, 74번 같은 경우 맞췄다면 뭐 잘하는 거예요. 자, 함수 쟤를 원점을 중심으로 양의 방향으로 45도 회전시켜서 얻은 곡선이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어떤 함수 fx의 그래프가 되는 a의 범위는 말 자체를 이미 이해 못했을 수도 있어. 왜냐면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그냥 함수가 돼야 된대. 그러니까 저 3차 함수를 문제에 맞게 회전시켰을 때 그 결과도 함수여야 된대. 그럼 사실 함수의 정의는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자, 이런 건 안 되거든요. 어떤 거냐면 대표적으로 이런 걸 예로 들어볼까? 자, 이런 건 함수 아니죠.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좌표 평면에 표현할 수는 있겠으나 이런 건 함수가 아니에요. 왜? 하나의 x값에 y값이 2개 대응되는 이런 건 함수라고 부를 수 없는 거지. 이런 구조가 나오면 함수가 아닌 거거든.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거야. 자, 일단 저 식부터 좀 분석을 해보면 자, y는 x세제곱 플러스 ax인데 얘를 인수분해해주면 봐. 일단 무조건 원점을 지나 이 3차 함수가.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사실 세 가지가 다 가능해. 어떤 느낌이냐면 이 만약에 a가 이제 음수였으면은 대칭적으로 근이 나와서 이제 이런 구조일 거야. 뭔 말인지 알 거라고 믿을게요. 예를 들면은 이런 구조였을 때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7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자, 이런 구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얘가 양수면 뭐 허근 나오죠. 그러니까 x축이랑 못 만나죠. 그러면 뭐 이랬을 수도 있는 거야. 뭐 이랬을 수도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치? 0에서는 무조건 교차를 하고요. x축이랑. 그러면 약간 조금 센스가 있다면 벌써 느낌이 왔을 텐데 이런 경우가 안 된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지금 문제를 풀 거야. 자, 다시 좀 깔끔하게 그릴게요. 자, 만약에 제가 if 이런 느낌이었을 때 자, 그리고 얘를 지금 45도 회전시킨다는 게 좀 막연해 보일 수 있거든. 근데 45도 하면 너네가 무슨 생각이 나야 되냐면 y는 x야. y는 x. 이만큼이 45도지. 그쵸? 기울기 1이니까. 자, 그러면 얘를 45도로 회전을 쌤이 시켜볼게. 그러면 자, 요 점이 여기 y축 위로 가고요. 또 요 점이 여기 x축 위로 가고 대략적으로 그리면 뭐 이런 식의 상태가 될 거야. 그 오른쪽만 쌤이 회전을 시켜봤을 때 또 왼쪽 회전시키면 뭐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면 이렇게 자, 이런 거 함수라고 부를 수 있나? 절대 아니지. 왜 아니야? 이렇게 했을 때 x 하나에 y값 2개 나오는 구조 대표적으로 함수가 아닌 꼴이 돼버리는 거지. 그러면 이 수학이 그런 것도 중요해. 아닌 상황을 그려보고 감을 잡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하면은 봐봐. 그럼 두 번째 일단은 제가 안 되는구나. 여기서 느낀 게 저 3차 함수가 x축이랑 만나면 안 될 것 같은데? 0 빼고? 이런 생각 들었으면 나이스. 근데 봐봐. 지금 여전히 45도니까 y는 x를 좀 기준으로 두고 약간 회전축처럼 사용하는 거지, y는 x를. 자, 이렇게 두고 이제 안 만나. x축이랑 0에서 말고 안 만나. 뭐 이런 거 생각해볼까? 이런 거? 안 만나죠? 자, 근데 얘도 문제가 된다? 왜인지 보시면 봐봐. 지금 이 선에 대해서 이만큼 삐져나와 있지. 제가 통째로 회전되면 45도 가면은 자, y는 x가 1로 가는 거고 45도 회전을 하면은 저 볼록이 요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죠? 그럼 또 막 이런 문제 생길걸? 이거 함수 그래프 아니잖아요. 회전시킨 결과가.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시도해볼 수 있는 게 이런 게 있죠. 자,
이렇게 아예 위에 있으면, 이렇게 아예 아래에 있으면. 그러니까 아까 같은 문제들이 뭐냐면 y는 x와의 교점이 생기면 문제가 됐었거든? 그 감각 정도 이제 들어오지 머릿속으로. 자, 이 상태는 괜찮아요. 왜요? 얘를 45도 회전시키면 약간 어떤 느낌으로 가야 되나? 뭐 요렇게 된다고 볼 수 있겠지? 뭐 저 반대쪽도? 요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러면 괜찮죠? 이거 함수 그래프 맞잖아요. 이런 상황을 요구하는 거야. 그럼 이거를 식으로서 어떻게 나타내냐? 아까와의 차이점에 좀 주목을 해봐봐. 식으로서. 아까 이랬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저 3차 함수가 y는 x랑 절대 만나면 안 되거든? 그러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왜 괜찮냐? 자, 0에서의 여기 조금 다른 색깔로 집중해볼게. 0에서의 미분 계수가 3차 함수가요. 1보다 크거나 같으면 괜찮아. 아까 안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어? 이럴 때였잖아, 이럴 때. 그럼 0에서의 미분 계수가 1보다 작은 거지. 요 관점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 이걸 식으로써 이렇게 증명할 수 있겠구나. 요 식을 fx라고 해보면 f'0이 1보다 크거나 같음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결론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y는 x와 제와의 이제 교점이 0 말고는 안 잡히거든. 그러면 끝났네요. 요거 정리하면 아마 요렇게 나올걸? 이렇게. 맞나? 3x? 그렇지. 정답이 1번입니다. 조금 특이한 문제지? 근데 좀 재밌지 않나요? 이런 발상도 있구나 라는 정도로 경험해보면 될 것 같고, 차분히 정리하고 그 다음 문제 갈게요. 쌤은 바로 들어갈게. 요게 지난주 과제였는데 그 서연이가 하원하기 전에 요거 잘 모르겠다고 그때 쌤이 해설을 먼저 나눠줬었는데 그거 참고해서 봐도 잘 모르겠다 해가지고 한번 이제 지나가는 문제로 설명을 할게요. 그때 서연이 말고는 질문 주는 사람이 없었거든? 안 풀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맞았을 수도 있고 한데 한번 풀어볼게요. 얘가 학원에서는 쌤 이거 좀 적분을 사용하면 쉽다라고 서연이한테 얘기를 하고 보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아직 적분을 복습하지 않은 상태니까 적분을 사용하지 않고 푸는 법에 대해서 조금 풀이를 해볼게. 자, 문제 보시면 최고차 함수가 1이고 원점을 지나는 3차 함수가 있대요. 자, 그리고 자, 요런 조건 유심히 봐야 돼. 앞으로 뭐 3차 함수, 4차 함수 이래놓고 이런 거 기민하게 봐야 돼. 일단은 x축과의 교점에 x는 알파가 있다는 거야. 그치? x는 알파인 지점에서 x축과 만나고요. 심지어 거기서 미분계수가 0이다? 이거 접하듯이 만난다야. 사실 중요한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프를 직관적으로 빠르게 그림에 있어서 x축과의 교점을 줬어. 근데 심지어 거기서 미분계수가 0이래? 중근 가진다. 짝수 중근 가진다. 이제 이런 말인 거예요. 일단은 여기까지 작성할 수 있겠다. 원점을 지난대요. 그럼 인수로서 x가 있고 0,0 지나야 되니까 그리고 옆부분이 완성. 그죠? 최고차 함수 1이니까 이렇게 식을 빨리 적어버리는 거야. 자, 그리고 알파가 이제 양수니까요. 저 뒷부분에 써있지? 개형까지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진짜 수학 왜 이렇게 재밌지? 그치? 여기에서 알파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겠네. 자, 그래놓고 함수 gx가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이게 가조건이 사실 너네가 적분을 다들 선행을 했는데 그래서 서연이가 그걸 떠올린 것 같아. 네, 안 쓰고 풀어볼게 최대한. 자, 일단 가조건 그냥 뭐 g'x가 저거다? 뭐 그냥 그렇다고 치세요. 그래, 나조건 gx의 극대값이랑 극소값을 줬네. 그럼 봐봐. 여기에서 f'x가 일단 식을 저 정도까지 잡아냈으니까 가조건을 그냥 조금 무식하게 보여볼게. 자, f'x는 앞에 거 미분하면 그냥 1이고 그대로 쓰시고 자, 뒤에 거 미분하면 이렇게 되죠? 이거 고배미분법은 모르는 사람 없지? 조금 이쁘게 정리해보면 f'x는 아니다, 여기서 묶지 말까? 해볼까겠다. 앞에는 요거 남고 뒤에는 요렇게 한번 다시 정리하면 3, x 마이너스 알파. 자, 요거예요. 자, 그러면 가에 의해서 g'x가 일단은 fx가 있고 앞에 fx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얘 곱하기 x가 붙는 거야. 그러면 자, 요렇게요. 이게 어쨌거나 도함수의 목적은 뭐야? x축과의 교점.
이 필요한 거야. 원함수를 도출함에 있어서. 그러면 인수분해가 뭐 기본이겠죠. 지금 공통인 게 이거 보이네. 얘랑 얘 보이네요. 공통인 거. 그럼 센스 있게 인수분해 해주시면, 즉 이걸로 묶으면 앞에는 얘가 들어가고 뒤에는 3x 마이너스 알파가 들어가네요. 그래서 밖으로 2까지 다 빼버려야겠다. 이렇게 되겠다. 쌤이 다 정리하면은. 그럼 봐봐. 알파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gx의 도함수 구조를 아는 거야. x축이랑 요렇게, 자 여기가 0, 여기가 2분의 알파, 여기가 알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자 원함수 gx에 지금 여기 주목하시면 위에 원함수 gx의 극대값은 81, 극소값은 0이다? gx의 극대값이 어디서 발생해? 바로 여기서요. 그지? 그리고 극소값은 두 개가 나오는데 저걸 통해서 제를 하고, 사실 여기까지 해주면 뭐 마무리된 거 아닌가? 그렇지 않을까요?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게 g 2분의 알파가 81이다. 그치? 백값이 하나밖에 없을 테니까. 그러면 잠깐 그죠? 그럼 여기에서 그냥 알파 나오겠지? 쌤이 뒷부분 안 해줘도 되겠지? gx 아니다. 이 끝처리가 gx 여기가 적분을 안 하려면 잠시만요. 아예 gx를 구해버리는 게 낫겠다. 저기에서 저기에 81이다. 그러면은 0이다. 알파와 gx를 구하면은 g0이랑 g 알파 0이 이거다. 이렇게 들어갈까? 극소값은 0. 아,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구나. 극소값이 저거니까. 이 끝처리가 조금 너네한테 맡기려고 했다가 어려울까봐 그냥 끝에까지 마무리할게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이 말이 좀 특이하네. 얘들아, 이게 원함수가 극대값은 하나만 나오잖아. 여기요. 여기 극대값 하나만 나오잖아. 근데 극소값이 사실 두 개인데 왜 0이다라고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극소값이 말 그대로 0인 거야. 극소값이 나오는 지점은 여기랑 여긴데요. 그러니까 여기가 0, 여기가 알파인데 거기에서 싹 다 함수값이 0이라는 거지. 그지? 여기가 2분의 알파고. 그러면 어디 갔냐? gx식을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겠네요. x제곱 그리고 x 마이너스 알파 제곱 해가지고 요거랑 얘랑 연계하셔서 뭐 알파까지 잡아내고 정답이 원하는 거 도출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지? 요 정도의 마무리 체크하고 직접 마무리 해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가 4개 남았다. 각자 뭐 듣다가 끊고 하는 건 알아서 타이밍 잡으시고, 쌤은 오늘 보여주려는 문제 쭉쭉쭉 나갈게요. 그 단원이 바뀌어서 그 최대 최소 쪽에 43번, 자 여기도 이제 숙제에 포함이 돼 있는데 최대 최소 유형 중에 어려워요. 여기 한번 설명을 듣고 나서 푸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한 2문제 정도 소개를 할 거야. 거기 아마 유형 이름이 뭐 구간이 변수인 함수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43번이랑 47번 정도 보여줄게요. 샘플이 좀 따라 보면은
감이 잡힐 것 같아. 자, 일단은 이 문제가 특이한 게 약간 심화 유형이야. 구간이 변수야. 구간이 변수고 구간이 정해짐에 따라서 이 함수 fx의 최대값이 정해지겠죠. 닫힌 구간에서 연속함수는 항상 최대값을 가지니까. 근데 제 생긴 거 보시면 저 정도는 뭐 그리는 거 되게 쉽지. 빠르게 그려보면 자, 이렇게 생긴 애잖아요. 여기가 루트 3, 0, 마이너스 루트 3.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구간이 뭐 t가 막 좀 뭐라고 해볼까? 마이너스 2? 뭐 마이너스 2 정도라고 한번 해볼까? t가 만약에 마이너스 2라면은 닫힌 구간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보자는 거잖아. 그거를 쌤이 형광펜으로 좀 표시를 해보면 뭐 이렇게 보자는 거 아닐까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그치? 그럼 봐봐. 저만큼의 그래프에서 최대값은 이거예요. 이 숫자, 그치? 근데 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구간이 조금 더 커져. 그러면 뭐 오른쪽으로 밀려가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그때마다의 최대값은 이렇게 갱신이 될 거야. 그치? 근데 요 유형을 왜 내는 거냐면 부분적인 상수함수가 등장해버려. 그 이유는 극값의 존재 때문에. 잘 봐. 저 끝에서부터 구간이 요렇게 막 요렇게 막 올라올 때는 극대값이 계속 이 3차함수 개형에 맞게 갱신이 되는 거야. 요렇게. 근데 언제부터 조금 조심을 해야 돼? 바로 여기. 구간이 극대값을 포함할 땐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때보다 구간이 다른 색깔 해볼게. 옆으로 살짝 밀려난다고 했을 때 새로운 최대값이 여기가 아니라 여전히 극대값일 거야. 그치? 어떤 이제 닫힌 구간에서 왜냐면 극대값의 정의 자체가 뭐 임의의 닫힌 구간에 대해서 최대인 애니까. 그죠? 아, 그러면 요 정도 감각 어떨까 싶어. 이게 한동안은 그 최대값이 즉 여기 GT값이 3참수 개형을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계속 일정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무슨 느낌인지 오나? 저 최대값 자체도 저 구간이 변함에 따라서 3참수 개형을 타고 계속 갱신이 되다가 어느 구간에서는 이런 상수함수가 일정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 경계가 어디냐면요. 잘 봐. 딱 처음 극대값을 포함하는 이 닫힌 구간부터 쭉쭉쭉쭉 이동하다가 마지노선이 언제냐? 마지막으로 저 극대값을 포함하는 구간까지. 그때 모든 최대값은 이거예요. 이해가요? 그러면 봐봐. 그 전까지는 계속 잘 따라 올라오다가 저 보라색의 순간이 언제냐? t 플러스 1이 참고로 여기가 마이너스 1일 거예요. t 플러스 1이 딱 마이너스 1일 때, 즉 t가 마이너스 2고 t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일 때 구간이 요렇게 될 때 처음으로 이제 gt 값이 딱 극대값이 되고, 그리고 저 이제 청록색 요때가 언제냐면 이제 구간 왼쪽 끝부분 t가 마이너스 1일 때거든. 그럼 그때 구간도 요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이때까지 최대값은 극대값으로 쭉 유지가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이 라인인 거예요. 요 라인. 그쵸? 자, 그러면 사실 이게 요 말도 이해해봐. 얘는 이게 될 수밖에 없거든? 이게 뭔 말인지 한번 고민해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계속 극대값으로 값이 일정하게 나오는 거야. 극대값은 뭐 너네가 구할 수 있으니까. 뭐 나올라나? 그것까지 뭐 계산 안 할게요. 지금 개형만 필요한 거니까. 자, 그러면 저 청록색 구간을 지나쳤을 때, 다른 색으로 해볼게. 청록색 구간을 지나쳤을 때 이제 여기부터는 최대값이 다시 이 왼쪽 끝으로 조금 더 밀려 내려와도 왼쪽 끝으로 이렇게 계속 갱신이 되겠지. 그 3참수 모양을 따라서. 그죠? 그러면 그 이후에 요렇게 다시 3참수 모양을 따라서 올 거야. 자, 그리고 이 그래프는 요게 될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도 한번 이해해봐봐. 모르겠으면 학원에서 질문하시고. 자, 그러면 문제에서 t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만 관찰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어느 구간까지만 보자는 거냐면 딱 t가 0일 때 여기까지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0에서 1까지는
그 마지막 구간이 봐봐 0에서 1까지 여기까지만 보겠다는 거거든. 여기까지만. 그때 최대값은 0이죠. 그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는 게 GT의 그래프겠네요. 그러니까 GT라는 함수의 의미는 저 T가 정해지면 구간이 정해지는 거지 거기서의 최대값이 GT값인 거야. 그거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지금 같은 요런 모양새가 된다 라는 것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이게 뭐 당연히 그래프를 구하여라 뭐 방곡고에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하지 않겠지 글이라고는. 근데 이 개념 자체를 한번 이해를 해보자는 거예요. 조금 그 전에 비해서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 이런 느낌이고 그다음에 몇 개 남았대? 저거 그래프 구하여라. 옆에다가 한 3문제 정도 남았다. 지루하면은 유튜브 알고리즘 타고 세상 돌아가는 거 다 보지 마시고 다른 공부하다가 또 보고 하세요. 쌤은 이어서 쭉쭉 찍을게. 자, 같은 유형 구간이 변수인 함수에서 그 오른쪽에 있는 47번도 한번 보여줄게요. 이 문제도 좀 재밌거든? 안 재밌을 수도 있어요. 함수 fx가 이렇대네. 그리고 이것도 봐봐. 구간이 변수야. t가 정해지면 사실 정의역이 정해지는 거죠. 함수의 일정 부분만 보게 된다는 거야. t가 정해지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리고 그 구간에서의 최대값을 또 GT라고 한대. 그 말은 t가 정해지면 저 함수를 보는 구간이 정해지는 거고 그 안에서의 최대값이 GT값으로 나오는 구조인 거야. 자, 그때 함수 GT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하는 A의 최대값? 사실 문제만 읽었을 땐 겁먹기 딱 좋거든요. 뭐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야. 이런 걸 안 풀어봤으면. 근데 내가 쉽게 해줄게. 자, 이것도 쌤 그래프 관점에서 볼게요. 얘들아, 미분 가능하려면 일단 연속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고 근데 요거는 이따 풀다 보면 알겠지만 어차피 연속 함수긴 해요. GT도. 최대값이라는 게 계속 있을 수밖에 없거든. 연속돼서 있을 수밖에 없거든. 자, 근데 미분 가능하려면 이 정도의 느낌? 뾰족점이 있으면 안 되겠네? 정도의 느낌? 자, 그럼 먼저 저 fx 그래프부터 좀 분석을 해야 되니까 도함수 빠르게 체크해보면 자, 요게 도함수죠. 그럼 도함수랑 x축 간의 관계를 보기 위해서 12 같은 거는 그냥 사실 약분을 머릿속에서 했다고 생각할게. 그리고 인수분해를 좀 깔끔하게 해보면 요렇게 되려나? 그럼 안에를 한 번 더 인수분해 해봐야겠다. 그러면 여기까지 된다. 여기까지 된다. 뭐 너네가 먼저 천천히 해보셔도 되고 쌤은 조금 암산하듯이 빨리 했어요. 자, 그러면 도함수가 x축과 만나는 지점이 뭐 3개 발생하겠네요. 그리고 a가 요 말 줬구나. 지금 이거 찾고 있었는데 0보다 크네요. 그러면 자, 도함수랑 x축 간의 구조가 얘들 조심해. 이렇게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쌤이 아까 머릿속으로 12를 약분한 거는 어차피 x축과의 교점 찾을 때는 저거를 날려도 되잖아. 근데 저 음수까지 날려버리지 마시고 저거는 안 돼요. 왜냐면 도함수 개형이 이렇게 잡힐 때 4차 함수 개형은 뭐 이렇게 잡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저걸 맘대로 이렇게 그려버리면 이게 달라져. 문제가 아예 달라져 버려. 그렇게 가시면 안 되고. 실수 포인트예요. 조심하세요. 자, 여기가 -1, 0, a가 양수니까 이렇게 잡히겠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원함수가 대략적으로 이런 개형이야. 대략적으로. 근데 여기선 대략적으로만 그려서는 사실 갈피가 안 잡히고요. 케이스를 좀 나눠야 돼. 자, 뭔 말이냐면 자, 얘를 통해서 이 원함수가 대략적으로 이렇다는 걸 알았거든? 자, 두 갈래로 나눌 거야. 이렇거나 아니면 이렇거나. 이게 무슨 문제 때문에 발생을 한 거냐? 그 극대값이 2개 있잖아요. 둘 중에 누가 더 클지 모르는 거거든.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중요해요. 어느 극대값이 더 큰가가 되게 중요해. 왜? 최대값이랑 극대값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잖아. 어떤 닫힌 구간 안에서. 자, 그럼 봐봐. 자, 여기가 지금 -1인 거고요. 여기다 쓰면 이따 불편하려나? 여기 -1인 거고 요 지점이 0인 거고 이 지점이 A인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얘들아 t가 -1보다 작을 때는 잘 봐. t가 -1보다 작을 때는 t가 뭐 여기 어디 있는 거지? -1보다 작은 거니까 그러면은 이만큼만 보겠다는 거예요. 정의역이 t 이하의 x로 잡히잖아. 그지? 그럼 그때의 최대값은 그냥 여기야.
조금 더 올라와 볼까? 이렇게까지 올라왔다 치면 그때 최대값은 여기야. 그러니까 계속 이 사차함수 그래프를 타고 갱신이 돼요. 언제까지는? t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는. 요 말을 잘 이해하는 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즉 극대값이란다. t가 정해짐에 따라서 그 최대값도 그냥 이렇게 갱신돼 오다가 자, 여기까지 왔지. 자, 이제 t가 마이너스 1보다 커졌다고 생각해 볼게. 0이랑 마이너스 1, t가 한 이쯤이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개형을 이렇게 보겠다는 거잖아. 그때 최대값도 여전히 이거예요. 자, 상수함수 등장할 거야. 언제까지? 새로운 최대값이 등장할 때까지. 근데 봐봐. 이런 구조는요. 새로운 최대값이 이때 이후로 등장하지 않아. 그러면은 어떻게 생겼을 수밖에 없냐면 GT가 어떻게 생겼을 수밖에 없냐면 잘 따라서 갱신되다가 자, 이것도 지워놓을게. 잘 따라서 갱신되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즉 이 케이스에서의 GT는 즉 최대값들의 개형은 이렇게 되는 거야. 재밌지 않아요? 이미 껐을라나? 요게 GT야. 그럼 얘는요 미분 가능해요. 여기 매끄럽게 이어지거든. 여기 마지막에 그 미분 계수가 0 되면서 상수함수로 진행되는 거니까 이거 뾰족점 아닌 거예요. 이거 미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괜찮네? 이런 상황 괜찮네? GT가 실수 전체 모든 t에 대해서 미분 가능해야 되는데 그럼 이런 경우 괜찮은 거야. 자, 밑에는 요거와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게 핵심이야. 자, 얘는 안 돼요. 이 밑에 같은 케이스 봐봐. 자, 이때 GT는 여전히 t가 마이너스 1까지 갈 때는 이렇게 차분히 잘 따라와. 최대값도 계속 갱신이 된다고. 근데 여기서부터는 상수함수겠죠. 이거 쌤이 지금 보라색으로 하는 게 GT 개형이야. 상수함수겠죠. 극대값이 한동안 최대값이 될 테니까. 그죠? 자, 그러다가 문제가 여기서 생겨. 자, t가 여기보다 커지는 순간 새로운 최대값은 다시 이렇게 갱신이 돼버려. 다시. 그리고 또 이렇게. 이 과정을 이해해 보시라는 거야. 자, 그럼 밑에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자, 이거 문제 없거든? 여기서 팍 꺾여. 팍. 봐봐. 여기서 팍 꺾여. 여기는 또 괜찮아. 어디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결국? 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울기가 0이다가 0이 아닌 게 갑자기 등장해버리잖아. 이러면 미분 불가능하지. 그지? 아, 이게 안 된다. 그러면 결론이 뭐야? 결론이 사차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야 된다는 거야. 사차함수가 이렇게. 그거를 식으로 표현하면은 위에다가 할게요. 저기 극대값이 요거였죠? 잘 안 보이네. 자, 극대값이 f-1이잖아. 이것보다 저기 그 양에 있는 극대값 얘가 작거나 같으면 됐다는 거예요. 이걸 식으로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거겠지, 그지? 그래서 이걸 만족시키는 A가 정답이다. 즉 밑에 한번 다시 보면 얘보다 얘가 밑에 있거나 뭐 같아도 돼요. 그러면은 GT 개형이 요렇게 청록색처럼 뽑혀서 문제없는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된다. 재밌죠? 다음에 문제 남았다. 자, 그 다음에 최대 최소 뒤쪽에 이제 활용들이 막 등장하는 파트 있는데 참고로 맨 뒤쪽이 막 금액 계산하는 최대 최소 문제거든? 극대급수 문제인가? 최대 최소지? 76번, 77번, 78번? 그거는 일단은 안 풀어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이 영상을 안 본다면 모르고 풀어올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이제 교과서나 학습지나 선생님이 주시는 문제에 최대 최소 활용 금액 문제가 있으면 그땐 대비를 시키겠지만 시험 범위 없는데 뜬금없이 낼 것 같진 않아가지고 혹시 시간이 없으면 일단은 보려도 될 것 같아요. 어려우면 풀지 마시고 풀리면은 뭐 76번 정도 풀어보시고 77이나 하여튼 쌤은 그 도형에 있는 거 55번이네요. 그거 하나 좀 보여줄게. 얘가 그냥 너네 풀게 해도 맞춰오는 사람이 있긴 할 텐데
조금 그 안에서 난이도가 있네요. 사실 이 문제가 중요하다라기보다는 너네 입장에서 최대 최소 활용 중요한 거는 뭐 59번이라든지 64번이라든지 64번은 아예 교과서에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수도 있긴 해. 근데 그런 건 너네가 충분히 풀 것 같고 55번은 질문을 가져올 것 같아서 그냥 사전에 영상으로 올려두는 거예요. 자, 그리고 최대 최소 활용의 핵심은 어쨌거나 문제가 어떤 상황을 제시해. 뭐 도형의 넓이, 뭐 입체 부피, 아니면 뭐 금액이든 문제가 제시한 상황을 내가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문제 조건에 따라서. 뭐 3차식, 4차식 나올 때 이제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떤 닫힌 구간에 있어서 무조건 최대나 최소를 가질 수밖에 없거든? 그렇잖아요. 최대 최소 정리가 결국 어떤 연속 함수는 닫힌 구간에서 무조건 최대값 최소값을 갖는다. 그 최대값 최소값은 뭐냐? 구간 양끝값이랑 극대극소가 후보다. 뭐 이런 얘기 우리 수업 시간에 했었지. 예진이가 그때 없긴 했었다. 하여튼 복습하면서 뭐 했을 거라 믿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수업 때 질문하시고. 하여튼 핵심은 식을 세우자야. 식 세우고 나면 너네 그냥 거의 본능적으로 최대 최소 구하게 될 거예요. 자, 그중에서 55번은 조금 어려운데 문제가 그림과 같이 곡선 한번 직접 읽어보시고. 자, 그럼 문제 여기 조금 낙서되어 있는 건 쌤이 그냥 내 문제지에 풀다가 그냥 그대로 스캔해버려가지고 하여튼 뭐 좀 지저분한 건 미안해요. 자,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삼각형 ABC 넓이가 최대가 되게 하는 m값이 저거다. 그럼 여기서 너네가 문제를 읽고 좀 이 정도 지배를 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어. 결국 수학이 문제에 끌려다니면 시간도 모자라고 답도 엉성하게 나오고 하는 거거든? 문제를 읽고요. 조건에서 내가 미리 지배하고 들어가는 포인트가 있어야 돼. 일단은 저 색칠된 넓이를 식으로 표현한다. 자, 근데 최대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구나. 언제 최대냐 이걸 구하라고 하네? 에서 뭔가 일단 느껴져야 돼.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자, 풀면서 마무리할게. 자, 일단은 삼각형 ABC의 넓이도 너네 이거 조금만 생각해봐. 지금 여기 화면 잘 봐보세요. 여기에서 이거를 뺀 거지. 그죠? 여기에서 이거를 뺀 거지. 높이의 차이예요. 밑변 공통이잖아. 느껴져? 자, 여기에서 얘를 뺀다? 그러면 두 삼각형은 그 넓이 공식 안에 2분의 1 곱하기 밑변 길이가 공통으로 있어. 그럼 그냥 높이의 차이예요. 높이의 차이. 그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쳐버릴 건데 그럼 높이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냐? 바로 A점에 그거겠네? Y좌표겠네? 또 B점에 Y좌표겠네? 그리고 A랑 B점은 잘 봐요. A랑 B점은 검은색으로 해야겠다. 자, A랑 B점은 여기서 나오는 근이 그 교점의 X좌표잖아요. 그지? 자, 그리고 그럼 선생님 이거 3차 방정식인데요? 그쵸? 근데 여기서 X는 약분해도 돼. 둘이 원점에서도 만나잖아. 근데 그건 내 관찰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X 약분해버려가지고 이렇게 보세요. 자, 그리고 한적변으로 쌤이 정리까지 할게. 자, 여기서 나오는 두 근이 A랑 B점의 X좌표인 거야. 하지만 이건 뭐 인수분해 할 수도 없고 근의 공식 쓰면 더 파국이죠. 막 루트 나고 난리 나잖아. 그냥 근각계수의 관계로 갈게요. 자, 여기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자, 봐봐.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근각계수의 관계? 이따 써야겠다. 자, 그러면 A좌표는 여기서도 센스? 대입할 때 어차피 3차 함수 위의 점이자 y는 mx 위의 점이잖아. 어디다 대입하는 게 나아? 여기가 나은 거예요. 굳이 3차 함수씩 질질 끌고 다닐 필요 없잖아. 자, B점도 이렇게 표현. 자, 그럼 봐봐. 저 노란색 삼각형의 넓이는 B의 y좌표 빼기 A의 y좌표인 거를 아까 쌤이 설명을 했어. 근데 조금 뭔 말인지 애매할까 봐 다시 들어갈게. 봐봐. 둘 다 밑변의 길이가 2예요. 그지?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쌤이 여기 한번 표현해볼게. 이 삼각형 넓이 한번 표현해볼게. 지금 검은색. 그럼 2분의 1 곱하기 밑변 길이 곱하기 이거야. 그치? 자, 근데 이 삼각형에서 얘를 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삼각형 넓이는 또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잖아. 여기에서 쟤를 뺐다는 건 결국 뭔 말인지 알겠지? 이제 지우고 깔끔하게 할게.
저 노란색 삼각형의 넓이는 이거 빼기 이게 돼요. 자, 그리고 자, 쌤이 이거를 왜 묶었을까? 이거 이제 근거계술 관계로 m에 대한 식으로 다시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상황을 한번 정리하면 저 노란색 삼각형의 넓이는 왜 보라색? 노란색 삼각형의 넓이는 얘고요. 한번 다시 정리했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그 식을. 자, 그러면 저거를 m에 대한 식으로 바꿀게. 왜? 마지막에 요구하는 게 뭐뭐뭐뭐 m의 값이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그냥 뭐 기본기지. 얘들아, 이거는 근각계술 관계로 표현하면 얘들아, 그래도 A반 이거 뭔 말인지 알죠? 쌤이 부가 설명 안 해도 거의 중학교 기본기입니다. 저 베타 빼기 알파를 이거에다 루트 씌웠다라고 표현한 거고, 이거를 변형에 의해서 이제 저렇게 쓴 거죠. 요 정도 계산은 뭐 쉬울 테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m으로 표현을 해봅시다. 그럼 루트 안에 자, 근거계술 관계에 의해서 두근의 합은 2다, 두근의 곱은 m이다. 집어넣으면은 4 마이너스 4m. 자,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그러면 알파 빼기 베타를 m으로 표현했으니까 저 노란색 삼각형 넓이를 m으로 표현한 식이 요거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괜찮지?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할게. 이 식이 최대가 되게 하는 m의 값이래. 이 식이 최대가 되는. 혹시 지금 좀 쎄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루트 나오는데요? 아니, 괜찮아. 잘 봐. 저 m을 루트 안에 집어넣는 순간 여기가 여기 이렇게 루트 안에 집어넣는 순간 요렇게 되죠. 그지? 그럼 어차피 얘가 최대가 될 때 이 전체식도 최대잖아요. 그치? 그럼 이제 그냥 뭐 찾는 거야? 요 안에 있는 이 식이 최대가 되게끔 하는 m을 찾는 거예요. 그럼 이건 너네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부터는 너네한테 맡길게요. 요거 3차 함수처럼 보이지? m에 대한 3차 함수? 걔가 언제 최대가 되는지 그거에 대한 계산은 스스로 마무리해보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마무리 안 되고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학원에서 다시 한번 편하게 질문하세요. 수업 끝나거나 아니면 수업 중에 질문하셔도 되고. 자, 마지막 문제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쉽다. 이게 요번에 쌤이 과제를 방정식과 미분 파트에서는 그 접선의 개수 유형을 풀어라 라고 했는데 저게 좀 이곳저곳 많은 교과서에 소개가 돼 있는 유형이고 여러 유형서에도 다 들어가 있긴 해요. 그래가지고 쌤도 한번 언급을 하는 거야. 사실 요 유형은 안 보여줘도 너네가 풀어서 맞춰올 것 같긴 해. 근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자, 이 문제의 핵심은 이런 말을 좀 하고 들어갈게. 우리가 중간고사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때 많이 연습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접선의 방정식 단원에서 상황이 3개였어. 이게 곡선에 대한 접선의 방정식은 곡선 위에 접점을 주거나 아니면 기울기의 결과를 주거나 아니면 곡선 밖에 한 점에서 뭐 긋는 상황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었고 그 가장 마지막에 말한 유형이 좀 빈출 유형이었거든. 학교에서 내기 딱 좋은. 자, 여기서 이게 어떻게 응용이 되나 느껴보자. 일단은 곡선 밖의 점에서 곡선에 그을 수 있는 접선 개수는 접점의 개수랑 같지. 한 번만 다시 할게요. 곡선 밖의 점에서 접선에 그는 상황이야. 그 접선 개수는 접점의 개수랑 같지. 그을 수 있는 접점의 개수. 자,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이제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구한다는 건데 사실 수학이 말로 하면 뭔 말인지 좀 그렇죠. 문제 풀면서 자연스럽게 익혀볼게. 자, 일단 이 점에서 얘한테 3개의 접선을 그어야 된대. 3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어야 한대. 자, 그러면 시작을 이렇게 하는 거야. 임의의 접선의 방정식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임의의 접점을 t, t 세제곱이라고 하고 임의의 접점. 자, t가 3개 나와야 돼. 그죠? 어디에서 그었을 때? 여기에서 그었을 때. 자, 그러면 t, t 세제곱에 대한 임의의 접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해보면은 일단 요거에 대한 설명은 우리 필요 없지? 1일고사 때 되게 많이 풀었어요. 이런 거. 이게 임의의 접선의 방정식. 그리고 이게 이제 요거를 지난다. 요 풀이 과정은 뭐 잘 배웠으면
아직 기억이 선명하겠지? 그럼 요 직선의 방정식이 바뀐 한 점, 3,a를 지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괜찮죠? 응. 아, 그럼 이게 또 뭐가 보여? 정리까지 다 해주시면 여기에서 자, 봐요. 마무리. 이걸 만족시키는 t가 3개 나와야 된다야. 그죠? 곡선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을 때 나올 수 있는 접선의 개수는 그 접점의 개수랑 동일하잖아요. 그니까 즉 여기에서 근이 3개 나와야 된다. 그럼 너네가 이거 뭐 잘 그리시고, 쌤 대충만 갈길게. 잘 그리시고 저 A가 다른 색깔로 할까? 저 A가 3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이때보다 작고 이때보다 크다 해가지고 뭐 이게 범위 나오겠죠? 그 안에서 정수의 개수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듣느라 수고했고 과제 열심히 하고 월요일 화요일 잘 보내고 난 다음에 학원에서 봅시다.